대단하지 않아도 깊은 의미 같은 건 없어도 그저 좋아하는 세계가 있어서 나는 종종 스스로 부자라고 느낀다. 그렇게 좋아하는 마음을 좀 더 단단히 쥐어본다. 그렇게 내 삶을 조금 더 좋아하는 쪽으로 이끌어 본다. 언젠가 서점을 해보면 어떨까? 나만의 작은 서점에 매일 출근해서 불을 켜고 좋아하는 음악을 켜고 좋아하는 책들에 둘러싸여서 하루를 고요히 보내는 일. 생각만 해도 근사했다. 하지만 그 로망이 얼마나 서점의 현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생각인지는 서점 사장님들을 만나며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생각은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내가 좋아하는 작은 서점에 도움이 되고 나의 로망도 이루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나는 작은 서점 사장님들에게 먼저 연락을 해서 거기서 하루라도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내 말에, 대신 일하겠다는 내 말에 사장님들은 반색했다. 당연히 바라는 게 없었다. 이건 로망이니까. 어떤 결과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설명하긴 힘들어도 그냥 하고 싶은 거니까. 망원동 사적인 서점과 작업 책방 씀에서 하루씩 일하기로 했고, 남해 아마도 책방에서는 3일을 머물며 일하기로 했다. 서점마다 다른 계산법을 배우고, 서점마다 다른 책장 구성을 익히고, 서점마다 다른 이벤트를 마련했다. 남해 아마도 책방에는 아마도 이 책 이벤트를 제안했다. 실은 사장님이 시크릿북 이벤트를 제안해 주셨고, 내가 직업 정신을 살려 아마도 이 책이라는 타이틀을 붙였다. 총 5권을 골라 추천사를 써서 사장님에게 보냈더니 직접 오래된 타자기로 그 추천사를 일일이 타이핑하고 이렇게나 지나치게 아름답게 포장을 하셨다. 사적인 서점에서는 김민철의 사적인 서점을 열었다. 좋아하는 책 16권을 가져가며 16명이나 과연 와줄까 걱정했는데 세상 쓸데없는 걱정이었다. 망원동 작업책방 씀에서는 책방 이름에 걸맞게 글을 쓰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바로 사직서 쓰기. 진짜 사직하기 위한 사직서가 아니라 내가 내 일의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 쓰는 사직서였다. 마치 미리 쓰는 유서 체험 같은 거랄까? 실은 걱정이 많았다. 이렇게 준비했는데 아무도 안 오면 어쩌지? 오시는 분들에게 책 추천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사장님들에게 폐만 끼치면 어쩌지? 그 모든 걱정은 책방 오픈과 동시에 폐기되었다. 오픈 1시간 전부터 기다리셨다는 손님부터 귀여운 강아지 손님과
어린이 손님까지. 저 작은 공간에 8명의 손님이 동시에 북적이기도 했다. 남해에선 또 어떻고, 진주, 통영, 여수, 구례, 사천, 칠곡까지 곳곳에서 한달음에 평일 남해로 달려와 주셨다. 사적인 서점을 위해 준비한 16권은 1시간 만에 동났고, 남해 아마도 책방도 하루 만에 추가 주문을 넣었다. 작업 책방 씀에서는 모두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각자 사직서를 써서 나에게 은밀하게 보여주기도 했고, 꼭 이 다짐을 지키고 싶다며 사인도 요청했고, 그리고 울어버린 분들도 있었다. 사직서를 쓴다는 생각만으로도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걸 보니 아직은 일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다는 뜻밖의 깨달음이었다. 그리고 모두 내 추천을 진심으로 받아들여 주셨다. 멀리서 와주신 것만 해도 어쩔 줄 모르겠는데, 술과 꽃, 편지와 간식, 직접 한 요리까지 내 자리에 쌓였다. 나는 그저 내 로망을 이루고 있는 것 뿐인데 이토록 환한 진심들을 선물로 받아버렸다. 특히 남해에 3일이나 머물기로 결정한 것이 가장 탁월한 결정이었다. 덕분에 가장 간절했던 여유를 찾았다. 비 오는 날 카페에서 오전 내내 좋아하는 책을 읽기도 했고, 퇴근하고는 혼자 멸치 쌈밥도 야무지게 먹었다. 출근 전에는 혼자 바지락 칼국수도 싹싹 다 먹었고, 사장님과 통오징어 메밀짬뽕도 먹었다. 책방 때문에 내려간 남해였지만 다른 삶의 방식들이 유난히 마음에 남았다. 아마도 책방 앞의 공동 작업장은 사장님이 손수 만드신 것들을 파는 가게였는데, 공간과 사물과 글이 사장님을 똑 닮아 있었다. 테이블 하나도 남달라서 여쭤보니 바닥에 까는 디딤돌들을 활용해서 만드셨단다. 이런 센스는 어디서 배운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닌데, 차 하나, 간식 하나, 그리고 귤 모양으로 만든 초콜릿까지 내 취향을 그대로 저격해버렸다. 거기에 남의 유자, 남의 마늘, 남의 몽도를 본다. 사장님이 만드신 이 귀여운 키링들은 어떻고,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방식으로 살기에 가능한 사장님의 문장들도 나는 참 좋았다. 어느 날 저녁엔 아마도 책방 사장님이 자신의 친구들을 만나보겠냐며 판프라로 데려가셨다. 커다란 느티나무들이 눈길을 사로잡는 남해 두모 마을에서 판프라, 그러니까 시골살이를 꿈꾸는 젊은 친구들에게 인프라가 되어주겠다는 남다른 포부의 사업을 남해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었다. 처음 내려온 분들에게 아지트도 되어주고 같이 집도 만들어 보고,
숙소도 되어주는 그런 공간이 판프라였다. 집 지은 순서대로거든요. 그래서 네. 방 노인 순서가 아니라 네. 그 자는 공간이랑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아예 건물이. 네네. 근데 여기만 붙어 있어요. 아, 3호. 언젠가 여기에서 남의 한 달 살기를 해보고 싶다는 그런 꿈도 꾸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였다. 밤에 좋네요. 회사 안에 나는 몰랐다. 운이 좋네요. 와. 남해까지 내려와서 서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자신에게 맞게 일하며 작업장을 할 수도 있고, 또 생각지 못한 가능성을 경작하며 살 수도 있는 일이다. 진짜 무슨 일일까요? 남해에서의 숙소 이야기를 빠뜨릴 수 없다. 아마도 책방 사장님 덕분에 해이랑에서 하루 묵어갈 수 있었다. 밤늦게 도착해서 창밖 풍경을 몰랐는데 아침에 깨서 부엌 쪽으로 갔다가 잠이 다 깼다. 이런 창문 앞에서 글을 쓰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이다. 망설일 거 뭐 있나? 그럼 그 소원 당장 이뤄야지. 정말 잠깐이었지만 그 소원 이뤄버렸다. 숙소 밖에는 육지의 산과 바다의 섬이 아무렇지도 않게 만나는 풍경이 펼쳐졌다. 다랑이 논에는 유채꽃이 피어 있었고, 봄에 이곳에 올 수 있어서 정말 운이 좋다 계속해서 생각했다. 마지막 날에는 아마도 책방 사장님 집에서 묵었다. 치즈 양이 3마리가 반겨주는 다정한 집인 줄 알았지만 고양이들이 도도하게 식탁 위를 캣워크하는 웃긴 집이었다. 이런 고양이는 고양이 3마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 앞에서 우리는 생선회를 먹었고 새벽까지 술을 와, 우리 얼마나 마신 거예요? 남의 마이너한 정서가 좋은 거죠. 그야말로 사치스러운 날들이었다. 내 시간과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써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사치였다. 회사 후배들은 그렇게 일이 고프면 회사로 돌아오라고, 여기는 돈도 준다며 나를 꼬드겼지만 넘어갈 내가 아니었다. 사치를 하겠다는 나의 결정 덕분에 작은 서점들에서 크나큰 환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들이 애를 써서 읽어놓은 시간과 공간 위에서 나는 뜻밖의 용기들을 마음껏 얻을 수 있었다. 멀리 있는 익명의 독자분들이 기꺼이 찾아와 구체적인 용기가 되어 주었다. 앞으로
작은 서점들과 뭘 더 해볼 수 있을지는 차차 생각해 봐야겠지. 우선 나의 로망 하나는 또 이렇게 잃어버렸다.